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와 생중계를 통해 이를 지켜본 지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광주 지역 5개 구청장들이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을 앞으로는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광주시가 남도 김치를 주제로 최근 미식여행 상품을 출시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남도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조선업 시장의 세계적인 호황으로 울산에 있는 지역 대학의 조선 관련 학과들의 경쟁률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새벽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순간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는데요. 누리호가 힘차게 솟아오르자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1시 13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붉은 불빛 하나가 멀리서 솟아오릅니다. 굉음과 함께 지상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민들은 그 모습을 눈에 담으며 연신 박수와 환호를 쏟아냅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우주발사 전망대에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보기 위해 추위도 잠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3차 발사할 때 7살이었는데 우주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누리호 옛날부터 엄마가 보기로 약속해서 보러 왔어요. 두터운 외투와 목도리로 완전히 무장한 채 누리호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실패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네,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큐브 위성 제작에 직접 참여한 팀도 발사의 순간을 동료들과 함께했습니다. 모두의 힘이 모여가지고 저희 큐브 위성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큐브 위성 운영하는데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고생한 연구진들에게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누리호들의 많은 업적을 세우신 것에 굉장히 감사드리는 바고 또 앞으로도 또 제가 합류하는 그날까지 또 최대한 열심히 우주 강국을 꿈꾸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오늘 날이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날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서해안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비 예보 나와 있고요. 무등산과 지리산 등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황사가 발원하고 황사먼지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 먼지가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맞지 않도록 되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이 특보는 오늘 중에 발효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2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를 방문해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린 가운데 기아차 광주 공장과 지역의 골목 상권 등을 둘러봤습니다. 김 총리의 광폭 행보에 대해 내년에 치러지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민심을 다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광주의 빛을 이어 국민의 삶과 주권을 꽃피우겠습니다라고 적은 김 총리는 박금희 열사묘를 참배하는 등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 차에는 이 적십자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를 향해서 개헌군들이 이제 총을 쏘겠는 거죠.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3사람이 총탄을 맞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근혜님이었습니다.
이후 김 총리는 기아 오토랜드 2공장과 송정시장 등을 방문해 기아차 노동자와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총리상을 수상한 광주 서구 동촌동 골목상권을 방문해 지역경제 회복의 해법을 강구했습니다. 김 총리의 이번 광주 방문은 내년 8월에 치러지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민심과 당심을 다지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내년 차기 당대표 선거에 김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당원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 김 총리는 최근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리가 마음대로 행보를 정하기 곤란하다며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려면 대통령의 뜻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총리가 자기가 앞으로 뭐 하고 이런 거는 제 마음대로 다 못합니다.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제가 뭘 하고 싶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넘어서는 얘기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김 총리의 차기 당권 도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1인 1표제 당원당규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문제는 매년 반복돼 왔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는데요. 광주 MBC 고발 보도 이후 광주 5개 구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도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는 꼬박꼬박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의원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는커녕 철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을 떼기라도 하면 항의와 압박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뛰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 당직자 3명이 내려와서 현수막을 돌려달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2.5m 이상 높이의 현수막을 걸라는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5개 구청장들은 회의를 열고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도 예외 없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압박이 큰 만큼 구청장들이 직접 나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개 자치구가 함께 강력 대응을 약속한 건 처음입니다. 법적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거 사실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외에 없이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5개 자치구의 입장입니다. 구청장들이 공언한 만큼 현장 공무원들의 단속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당 현수막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고 자치구의 단속 의지가 더해진다면 광주 도심의 불법 현수막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 고흥군의 한 간부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업 관련 인허가를 총괄하는 자리에서 어민들만 골라 돈을 빌려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도 해당 공무원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에서 양식업을 하는 한 어민은 지난달 군청 간부 공무원에게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아들 사업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주 안에 갚겠다는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번번이 연기하더니 지금은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수상과에서 과장팀으로 지내고 있고, 그래서 믿고 빌려줬습니다. 나도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내서 힘들게 돈을 마련한 건데 사실 지금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해당 공무원은 고흥군의 어업 관련 인허가를 총괄하는 수산정책 과장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어민으로 어업 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예인들만 30몇 개 챙겨나가면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어. 공직자는 금전 거래를 할 경우 군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흥군은 해당 과장이 지난 3일 신청한 명예퇴직을 보류했으며 직위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특별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첩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하던 고흥경찰서도 고소장이 접수되자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당 과장은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 채권 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주택을 매매한 정황도 포착돼 강제 집행 면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신안 염전 피해자 등의 생계급여를 요양병원 관계자가 갈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복지당국 등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입원 환자들의 생계급여와 건강보험 환급금 등을 횡령했다는 언론 보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내 모 요양병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들이 입원했던 병원으로 북구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동남아시아 등으로 출국한 광주 전남 지역민 7명이 아직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동남아 출국 관련 실종 의심 신고는 광주 10건, 전남 4건으로 이 가운데 귀국했거나 소재가 확인된 사례는 광주 6명, 전남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취업 목적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 등이 신고한 사례입니다. 경찰은 아직 신변이 확인되지 않은 7명에 대한 소재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 활동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K푸드인 김치 중에서도 특히 남도 김치는 감칠맛 등의 특색이 있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김치를 주제로 한 미식 여행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에 더 도움이 되려면 여러 과제들도 풀어야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절인 배춧잎 사이로 정성스레 준비한 김치 속을 마치 술을 놓듯 차곡차곡 올립니다. 김치 속은 흔히 하는 빨간 고춧가루가 주를 이루지 않고 찐 낙지와 소고기, 새우 등 보양식 재료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김치가 맵고 짜다 그러는데 맵고 짠 거 아니에요. 참삼하고 달고 맛있는 김치거든요. 잎을 하나씩 오므린 뒤 배즙과 무즙, 양진머리를 3시간 정도 삶아낸 육수에 담가 2, 3일 숙성시키면 전남 나주 오씨 가문의 반지김치가 완성됩니다. 이 같은 남도 전통김치를 처음 마주한 관광객들은 흥미롭다는 반응입니다. 이건 대단한 체험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4대를 이끌어 오시면서 했다는 게 대단하다. 그리고 아직도 이 전통을 이어간다. 광주시가 남도김치를 주제로 지난달 말 출시한 미식 여행 상품입니다. 직접 김치를 담그고 김치 재료와 김치를 구매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동시장과 양림동 선교지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출시 2주 만에 200명이 예약하는 등 반응이 좋아 다음 달 1박 체류형 상품을 출시합니다. 광주 칠미라고 해가지고 광주는 김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미식의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뭐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김치를 곁들인 광주 칠미를 이렇게 맛보게 해드리면서 이 같은 관광 상품이 지역 경제에 더 도움이 되려면 과제도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남도 김치의 매력을 충분히 알릴 차별화된 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입니다. 특색 있는 쪽에서 약간 좀 자유시간을 많이 주시면 훨씬 더 상권이나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광주관광공사는 앞서 여행 전문 기자단 등을 초청해 시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를 통한 개선 방안을 체류형 상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외인 투수 제임스 네일과 재계약하며 3년 연속 동행하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2년 동안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제임스 네일과 총액 20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 기아와 함께한 제임스 네일은 2년 동안 20승 9패, 2.38의 평균 자책점으로 활약하는 등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왔습니다. 제임스 네일은 타이거즈 열성 팬들과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며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 다시 한번 통합 우승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김범모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후보자 스스로 도덕성을 검증을 거부했고 전문성 또한 입증되지 않아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는 도덕성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행위이자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지적하며 광주시장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12.3 비상계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맞아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기억과 목소리, 연대와 빛 4가지를 주제로 한 전시와 강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광주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고 9일부터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기념전과 국제 포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평창을 시작으로 강원 스키장들이 시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스키장 운영 일수가 줄고 스키 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스키장들의 폐업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내 스키의 본고장인 강원도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원주문화방송 권기만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파인리조트 스키장은 지난 2022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포천의 베어스타운 스키장도 2022년, 남양주 스타일 리조트 스키장은 2021년 폐업했습니다. 수도권 근처에서는 스키장이 문을 많이 닫아서 타기 힘든데 강원도 오면 항상 탈 수 있어서 좋아요.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에 따르면 1975년 용평 리조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곳의 스키장이 문을 열었지만 이 가운데 6곳이 휴업 중이거나 폐업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영업 가능 일수가 줄었고 이로 인한 경영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경기도 스키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강원도 스키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스키장을 찾는 인구 자체가 줄면서 강원도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키와 스노보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키 인구도 늘어날 거라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2011년 국내 스키장 이용객이 전년보다 6% 늘어 역대 최대치인 686만 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코로나19 확산에 140만 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43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키장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장비 대여점과 식당, 숙박업소들의 어려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평창에 있는 한 스키장 인근에서는 최근 3, 4년 사이 30%의 상점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래서 최근 3년, 4년 거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저희는 저희 생업이다 보니까 힘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방문해 주셔서 강원도의 겨울 관광을 주도하는 스키 산업에 닥친 위기가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당초 올 연말로 예정됐던 국토부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가계획 반영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경남 지역 지자체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MBC 경남 박종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가 시군 철도교통 담당자와 경남연구원이 참석하는 긴급 실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고시에 앞서 연말로 예정된 공청회가 내년으로 연기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간 국가계획 반영에 대해 경쟁이 아주 치열한 여건입니다. 봉충의 일정이 26년 상반기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2월 국토부에 신청한 일반철도 노선은 동대구 창원 가덕도 신공항선을 비롯해 사천 우주항공선 등 모두 11건 788km로 27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한 노선은 모두 160건 360조 규모.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종합평가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5구 3척을 다 형성할 수 있는 철도망이 뭐가 있는지, 최근에 이제 예타가 통과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을 시행을 전제로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로 인해 연말로 예정된 국토부 공청회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당초 국토부 연구 용역은 지난 3월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중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내란 사태와 새 정부 출범 등으로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와 정치권의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만큼 5차 국가계획 고시 자체가 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가계획 반영을 학수고대하는 지자체는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국회 토론회를 했었고 지금 동대구 창원 고속화철도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21만 명이 넘을 정도로 우주항공국가 산단 조성과 남해 여수 해저터널 사업, 남해안 섬연결 해상국도 사업 등 여객 및 물류 수송을 위한 사천 우주항공선이 국가계획에 반드시. 한편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여부 등을 결정지을 연말 7차 공항개발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방공항 운영에 지방정부 예산 비중 확대 등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글로벌 조선 시장에 호황이 이어지면서 울산 지역 대학의 조선 관련 학과 경쟁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 고용 회복세와 직결된 결과로 보이는데 자동차와 화학공학과의 경쟁률은 10년 전과 비슷해서 여전한 인기를 보였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관, 선박이 바다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안정성을 설계하는 이론 수업이 한창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조선기계항공 계열로 합쳐진 이 학교 조선해양공학부의 입학 경쟁률은 6.4대 1. 1년 전보다 경쟁률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조선업 호황이 이어지는 올해에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과가 아웃풋이 좋다고 느끼는 게 이제 같은 지원하는 다른 분들의 스펙을 보면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들에서도 지금 울산까지 내려와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같이 취업 준비를 하는 걸 좀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49명 정원인 수시에 지난해에는 340명이 지원했는데 올해는 561명으로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학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을 조선업 부활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울산 3대 주력산업 관련 학과의 역대 경쟁률을 추려봤을 때 굳건했던 기계공학부와 화학공학과 달리 2014년부터 불황을 겪은 조선 관련 학과만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이나 스마트 선박 또는 AI와 관련된 기술들을 학습한 인력들이 수요가 높고요. 추가적으로는 함정 분야에 관련된 호황 주기가 돌아온 조선업에 한미 양국의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관련 인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보다 3.4포인트 상승한 114.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13.8을 기록한 이후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날은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날은 어제보다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점차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간당 1mm 안팎의 아주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무등산과 지리산 등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속 55k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4도로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0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예상되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은 기온이 반짝 올라서 낮 동안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